자, 안녕하세요. 디자인 연지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AB 영역까지 CSS와 스크립트를 마쳤는데요. 이어서 C 영역의 스크립트랑 CSS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탭 메뉴에 대한 스타일 진행하겠습니다. 자, 탭 메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콘텐츠 바로 아래에 있는 div로부터 400, 200 플로 레프트라는 스타일을 받고 있죠. 자, 이 밑에 선택자 쭉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탭 메뉴 아래에 있는 선택자를 보시면 div와 갤러리, 노티스와 갤러리가 div로 마크업 되어 있고 그 안에 P라는 게시물의 제목에 해당하는 버튼 부분과 그리고 그 게시물에 해당되는 리스트들이 UL로 마크업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공지사항과 그리고 갤러리가 동일한 스타일로 한 군데에 겹쳐서 배치하게끔 만드는 게 탭 메뉴인데요. 두 개의 P, 두 개의 UL이 동일한 스타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각 노티스의 UL, 노티스의 P, 갤러리의 UL, 갤러리의 P로 선택할 필요 없이 탭 아래에 있는 P, 탭 아래에 있는 UL로 선택하면 노티스와 갤러리 각각에게 동일한 스타일을 한 번에 줄 수 있어요. 자, 탭 아래에 있는 P한테 일단 게시물의 제목 버튼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50, 100만 할까요? 100, 세로 30, 그리고 글씨가 버튼의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텍스트 얼라인 센터, 라인 하이트 30픽셀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는 테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더 1픽셀 솔리드 주조색 그리고 글씨도 한번 주조색으로 맞춰볼까요? 그리고 제목 영역이니까 두껍게 폰트, 웨이트, 볼드 자, 다음에 탭 아래에 있는 UL 박스는 가로가 400인 탭 안에 UL이 이런 식으로 배치됐으면 좋겠으니까 400보다는 작은 값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80 정도를 가로로 줄 거고 세로는 여기 세로가 200이고 버튼에 30 썼으니까 한 160 정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를 위아래에만 주도록 할게요. 자, 보더 탑 1픽셀 솔리드 샵 주조색 다음에 보더 탑 복사해서 보더 바텀 또 1픽셀 솔리드 주조색 을 주면 자, 여기 공지사항과 UL 사이에 겹쳐지는 부분은 마치 2픽셀 테두리가 생긴 것 마냥 보여지게 되죠.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위에 있는 탭의 P에다가 보더 사방에 1픽셀 준 것 중에서 보더 바텀은 0픽셀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모든 면이 1픽셀 테두리로 정리할 수 있어요. 테두리가 되게끔. 자, 다음에 마저 UL입니다. 자, UL 보시면 이 박스 안에 컨텐츠들이 지금 너무 급격하게 바로 따닥따닥 시작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UL 박스로 하여금 컨텐츠를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내부 여백을 주고 들어와라 라는 패딩을 줘보도록 할게요. 패딩 사방으로 10 정도씩. 자, 패딩에다가 10픽셀을 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원래 380으로 맞춰놨던 UL의 가로값이 40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방으로 10씩 받았으니까요. 자, 이게 왜 그랬냐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냐면 박스의 사이즈를 재는 기준이 기본값이 컨텐츠만 가로값으로 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380이라는 가로값을 주면 컨텐츠만 380이 되고 컨텐츠 바깥 여백인 패딩은 380 안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박스의 사이즈를 재는 기준을 보더, 테두리부터 테두리까지로 변경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시 UL이 380 가로값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각의 스타일을 받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위에 B 영역으로부터 공지사항이 너무 바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 높이가 지금 160이고 이 높이가 지금 30이니까 190 정도 되네요. 위에다가 5픽셀 정도 주도록 할게요. 이 위의 여백은 탭 P한테 마진 탑을 5픽셀 주면서 살짝 B 영역 이미지 슬라이드와 공지사항 제목 P를 띄우겠습니다. 자, 됐으면 다음. 지금부터는 UL 안에 있는 리스트 스타일에서는 공지사항 리스트 스타일과 갤러리의 리스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선택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점 노티스 안에 있는 li 먼저 UL이 오죠. UL 안에 있는 li 안에 있는 A 안에 있는 스판 이라고 선택자를 미리 세팅해 놓고 자, 공지사항 제목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 정렬이기 때문에 플로 레프트 같은 정렬을 손볼 필요는 없지만요. 지금 1, 2, 3, 4 제목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네요. 네, 그걸 A한테 라인 하이트 줄 간격을 벌리면서 수정을 해볼 건데 한 30 정도 줄 거고 글씨가 너무 큰 감이 있어서요. 폰트 사이즈를 16이 기본이니까 14픽셀로 바꿀 겁니다. 30보다 조금 더 줘도 되겠네요. 한 34.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날짜에 해당하는 스파는 오른쪽 정렬이 되게끔 플롯 라이트 줄 거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글씨 색깔을 연하게 처리할 겁니다. 기본색 333 말고 한 999 정도로 다음에 사이에 제목 1과 제목 2 사이에 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네 번째 있는 리스트, 짝수본 리스트에만 배경색을 까는 등 해서 구분감을 좀 더 추가해 볼게요. LIA 선택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짝수번째에 있는 A, 죄송합니다. 뒤로 가서 li 선택자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UL로부터 떨어지는 짝수번째 li들 선택해 보겠습니다. 콜론 nth-child en이라고 하면 여기 n에 정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2, 4, 6번째에 있는 짝수번째에 있는 아이들만 선택이 되게 돼요. 자, 이 친구들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조색에서 스타트해서 살짝 주조색의 연한 색깔. 그렇게 이쁘지 않네요. 그러면 그 연한 회색으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 정도.
자, 이 정도 했으면 다음은 갤러리에 대한 스타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갤러리 안에 있는 UL은 위에서 스타일 줬고요. 그 안에 있는 LI 안에 있는 A 안에 있는 IMG 선택자 세팅해 놓고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3개가 가로 정렬되어야 하니까요. UL로부터 떨어지는 LI 3개를 플롯 레프트 주면서 가로 정렬시켜 볼 거고 이미지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각각의 이미지한테 어떤 내용? 오른팔 벌려라. 마진 라이트를 한 15 정도 좀 더 줘도 되겠네요. 20 정도. 다음에 마진 탑을 주면서 위로도 좀 공간 벌려 볼게요. 20픽셀 정도. 그 다음에 이 LI에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오페시티 값을 연하게 처리함으로써 살짝 마우스에 손 올렸을 때 밝아지는 효과 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각각의 공지사항과 갤러리 박스의 스타일은 끝이 났습니다. 자, 각각의 노티스와 갤러리의 스타일을 잡았으니 이제 이런 형태가 되도록 UL에 해당하는 영역은 똑같은 곳에 겹쳐질 거고 P에 해당하는 영역은 좌우로 나란히 보여질 수 있게 할 거예요. 자, 이 작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뭘 했었냐면 탭 바로 밑에 있는 div들한테 즉 점 노티스와 점 갤러리들한테 플롯 레프트를 줘서 가로 정렬을 시켰었습니다. 자, 플롯 레프트를 줘도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380 가로가 380인 덩어리들이 가로로 나열되기에는 점 탭은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UL인 I, 점탭 아래에 있는 UL인 I를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서 층을 띄울 겁니다. 자, 그러면 점 노티스와 점 갤러리의 가로값이 380이 되는 게 아니라 P의 가로값인 100만큼만 인지되기 때문에 이제 가로 정렬이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UL이 지금 정확하게 겹쳐져 있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UL한테 포지션 앱솔루트 밑으로 레프트 0이라는 왼쪽으로 포개져라 라는 좌표값을 한번 줄 겁니다. 자, 레프트 0을 줬더니 화면 기준 레프트 0 좌표값을 받아서 움직인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야. 모니터 기준이 아니라 점 탭 기준으로 놀아라 라고 점 탭한테 포지션 렐러티브를 줍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위치에 둘이 겹쳐진 게 보일 거예요. 다만 UL에 뭐가 없어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없어서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이 뚫려서 보인다는 점 UL한테 항상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세팅은 다 됐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처음 열었을 때 보통은 첫 번째 탭 메뉴가 보여지길 기대하고 있죠. 근데 저희 눈에 보여지는 건 지금 갤러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추가할 거냐면 HTML로 돌아가서 점 노티스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할 거고 그리고 CSS에서는 점 액티브 아래에 있는 UL한테 Z인덱스 값을 1로 주면서 공지사항 UL이 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점 액티브라는 박스 아래에 있는 P는 스타일을 조금 달리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조색으로 그리고 글씨색은 흰색으로
마치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액티브라는 클래스는 가변합니다. 처음에는 노티스에 들어가 있지만 홈페이지를 처음 열었을 때는 노티스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클릭하는 곳에 부여될 수 있도록 설정할 거예요. 자, 이제 스크립트로 넘어갑니다. 스크립트로 넘어가서 jQuery 구문 안에 지금부터는 탭 메뉴입니다 라고 주석 달아주고 어떤 흐름으로 쓸 거냐면 내가 갤러리 혹은 공지사항에 해당하는 P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그 P의 부모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할 거고 그 부모 외에 다른 형제들한테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제거할 거다 라는 흐름으로 스크립트를 짜볼 거예요. 먼저 선택자 속에 .탭 안에 있는 P를 클릭했을 때 일어날 겁니다. 펑션. 뭐가 일어날 거냐면 선택자 네가 선택한 그 P의 부모, 페런트, 부모한테 add 클래스를 추가할 겁니다. 액티브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시블링스 형제격 아이들을 찾아서 어떻게 할 거다? remove 클래스 클래스를 제거할 겁니다.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제거할 겁니다. 라고 한 문장 끝내면서 이 명령을 한 번만 실행하기 위해서 return false 라는 구문도 추가해 줄게요. 자, 해놓고 확인. 갤러리를 눌렀을 때 갤러리 URL이 보이고 공지사항을 눌렀을 때 다시 공지사항 URL이 보이는지 확인이 잘 되셨으면 스크립트는 완성한 거고 하나만 더 추가로 스타일 주고 갑시다. 지금 공지사항과 갤러리에다가 마우스를 대면 마우스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형태예요. 무언가 클릭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네요. 그래서 이 버튼을 마치 클릭할 수 있는 것처럼 커서를 포인터로 한번 바꿔봅시다. 탭 아래에 있는 P한테 선택자를 찾아서 커서 스타일을 포인터로 바꿔주면 이렇게 갤러리나 공지사항 P에다가 마우스를 대면 마치 클릭할 수 있을 것처럼 마우스가 바뀌게 됩니다. 자, 오케이. 다 됐으면 나머지 C 영역을 살펴볼 건데요. 배너나 바로가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가 스타일을 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크기에 딱 맞춰서 이미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줄 게 따로 없고 바로 푸터로 넘어갑니다. 쭉 내려와서 푸터에 해당하는 로고 언더바 F. 자, 여기서부터는 푸터에 관련된 스타일들입니다. 자, 로고 언더바 F 안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었냐면 A 있었고 A 안에 img 있었네요. 자, 로고 언더바 F 아래에는 A 있었고 A 밑에는 img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고 갈게요. 저는 샵 푸터를 좀 어두운 색으로 깔아보려고 해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999 좀 더 어둡게 할까요? 이렇게 했으면 다음 푸터를 보시면 푸터 로고가 너무 위에 붙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이걸 헤더에 있는 로고처럼 세로 가운데 오는 것처럼 보이게끔 A한테 마진 탑 30 픽셀 주도록 할게요. 자,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가운데 카피라이트 영역인데 저희
점 카피 안에는 바로 컨텐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글씨를 div 속에 직접 넣었습니다. 자, 카피해 줄 만한 스타일은 글씨 색깔이 일단 밝은 색깔이어야 되겠네요. 샵 ddd. 그리고 카피라이트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를 12픽셀 정도로 줄일게요. 그 다음에 저 글씨가 박스의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텍스트 얼라인 센터 라인 하이트 100픽셀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카피까지 끝냈고 그 다음에는 SNS 볼 텐데요. SNS는 SNS 안에 UL, 안에 LI, 안에 A, 안에 이미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자, SNS 안에는 UL 안에 LI, LI 안에 A, A 안에 IMG. 자, 먼저 이 SNS 버튼들이 가로 정렬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LI한테 플롯, 레프트. 가로 정렬된 걸 보니까 너무 왼쪽 위에 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 버튼끼리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보이기도 하네요. 자, LI한테 오른팔 벌려 마진 라이트를 한 10 정도씩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로도 조금 공간을 벌려 볼게요. 마진 탑을 25픽셀.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보여지는 페이지에 대한 스타일과 스크립트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저희 하나가 더 남았죠. 여기 C 컨텐츠 영역에 이쯤 보시면 레이어 팝업의 제목과 내용은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 파일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지사항의 첫 번째 콘텐츠를 클릭할 경우 레이어 팝업이 나타나며 닫기 버튼을 누르면 닫혀야 한다 라면서 와이어프레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흰 박스만 올려져 있는 레이어 팝업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팝업에 대한 HTML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HTML은 어디다 적냐면 쭉 올라오셔서 이 월의 박스를 접었을 때 바깥 영역에다가 만들어 볼 거예요. 월앱과 상관없는 영역에다가 만들어 볼 겁니다. 그 부분을 찾는 데는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려서 body 닫힘 태그와 div 닫힘 태그 사이에다가 새로운 박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는 팝업입니다. div를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 팝. 자, 모달 팝업이 아니라 레이어 팝업이기 때문에 배경 박스 필요 없이 바로 점팝이 흰색 박스 스타일을 받을 거고요. 그 안에 div 총 3개. 첫 번째 div는 클래스 타이틀, 두 번째 div는 클래스 텍스트, 세 번째 div는 클래스 btn 버튼 만들게요. 자, 위에는 팝업 제목이 될 거고 txt 안에는 팝업 내용이 될 거고 btn 속에는 닫기 버튼이 들어오겠습니다. 자, 스타일을 주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보이냐면 이렇게 월의 박스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왼쪽 아래에 이렇게 글씨들이 보여지는데요. 자, CSS로 넘어가서 팝업 스타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팝업에는 어떤 선택자가 있었냐면 .팝 그리고 그 안에 .타이틀, .텍스트, .btn. 자, 팝은 가로가 한 400 정도, 세로가 한 300 정도, 백그라운드 컬러 흰색 봤고요.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DDD 걸어 볼게요. 자, 왼쪽 아래 박스 생기는 거 보이시죠? 다시 FFF
돌려놓고 그 다음에 팝업 박스로 하여금 안쪽 컨텐츠들이 너무 바로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패딩 10픽셀, 20픽셀 깔아놓고 패딩이 생기면서 박스의 크기가 바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맞춰 놓겠습니다. 자, 이 흰색 박스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냐면 워렛 박스 가운데쯤에 워렛과 겹쳐져서 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좌표에 박스가 차곡차곡 쌓이는 그 체계와 상관없이 배치하고 싶을 경우에 사용하는 포지션 속성을 갖고 올 거고요. 점팝은 움직여질 i니까 앱솔루트를 넣어서 좌표를 설정해 볼 거예요. 자, 원하는 좌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50% 떨어진 곳에서 스타트하고 왼쪽에서 50% 떨어진 곳에서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올 것 같지만 가운데 오진 않죠. 정확히 위에서 50% 떨어지는 지점부터 시작, 왼쪽에서 50% 떨어지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중앙행보다는 약간 오른쪽 아래로 치우쳐진 곳에 배치하게 됩니다. 자, 얘를 가운데로 끌고 오려면 마진탑을 음수값으로 주면서 살짝 위로 끌어올릴 건데 얼마만큼 위로 끌어올리냐? 이 세로값 300의 나누기 2한 150픽셀만큼. 왼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00 해서 팝업을 가운데 배치시킵니다. 자, 다음 팝업 안에 있는 제목이니까 글씨를 좀 크게 폰트 사이즈 18픽셀 좀 두껍게 폰트 웨이트 볼드 그 다음에 아래 제목 내용과 조금 거리를 벌리기 위해서 마진 바텀을 10픽셀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할 게 없어 보이고요. 버튼, 닫기 버튼에 대해서만 마치 클릭할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 줄게요. 먼저 가로 100픽셀, 세로 30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조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씨 색깔 흰색.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리면 클릭할 수 있을 것 같은 커서 포인터 만들어주고 이 버튼의 위치를 오른쪽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포지션 앱솔루트 오른쪽에서부터 라이트 20픽셀 아래서부터 바텀 20픽셀 떨어진 곳에 배치 하면 예쁜 팝업이 만들어지네요. 자, 이 만들어진 팝업을 일단 홈페이지가 열렸을 때는 안 보이게끔 설정을 할 겁니다. .팝한테 디스플레이 논 그리고 스크립트를 어떻게 짤 거냐면 공지사항의 첫 번째 li를 클릭하면 이 .팝이 액티브라는 이름도 동시에 부여받으면서 디스플레이 논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블록 형태로 돌아오게끔 스크립트를 한번 줘볼 거예요. 스크립트로 넘어가서 jQuery 구문 안에 여기서부터는 팝업입니다 라고 주석 달아주고 먼저 선택자 노티스 안에 있는 노티스 안에 있는 li 중에서 첫 번째 li를 클릭하면 일어날 겁니다. 펑션 자, 뭐가 일어날 거냐면요. notice li 퍼스를 클릭하면 뭐가 일어날 거냐면 누구한테? 팝한테 클래스를 추가할 겁니다. add 클래스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할 겁니다. 이렇게 한 문장 끝 하고 확인.
자, 공지사항의 첫 번째 라인을 클릭했을 때 .팝이 원래는 디스플레이 논이었는데 .팝한테 .active라는 이름까지 부여하면서 디스플레이 블록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지금 봤는데 주황색 닫기 버튼의 글씨가 왼쪽 위에 매치되어 있네요. 이거 수정하고 넘어갈게요. CSS btn 속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라인 하이트 30픽셀 좋습니다. 자, 다음 그렇게 해서 팝업이 열리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러면 닫히는 것도 해야겠죠. 선택자 이번엔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btn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일어날 겁니다. 펑션 뭐가 일어날 거냐면 선택자의 .팝한테 클래스를 제거할 겁니다. remove 클래스 active 찍어주면 확인했을 때 공지사항 첫 번째 누르면 팝업 뜨고 닫기 버튼 누르면 팝업 닫히고 자 이렇게 저희 공개 문제 첫 번째 A-1형인 저스트 쇼핑몰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 만들고 나서 혹시나 뭐 그 앞뒤 정렬이라던가 스크립트가 중간에 꼬인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액션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새로 고침에서 탭을 눌러가지고 무언가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다 순서대로 진행되는지 블록이 순서대로 쌓여 있는지도 한번 확인. 자, 그 다음에는 바탕화면에 있는 비번호 폴더를 우클릭, 속성 들어가셔서 이 폴더의 용량을 체크합니다. 웹 디자인 기능사 규격으로는 5MB를 넘어가선 안 돼요. 좋습니다. 용량도 체크했으면 그 다음 브라우저 상에서 F11을 눌러서 콘솔 탭에 오류 빨간불이 뜨지는 않는지 없으면 깔끔하게 오류가 없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인터넷 창에서 HTML 띄고 발리데이터라고 한번 검색해 주세요.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W3C 발리데이션 서비스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파일 업로드 탭에서 내가 방금 만든 저스트 쇼핑몰의 인덱스 HTML을 열어줍니다. 체크 눌러서 빨간불이 뜨지 않으면 OK. 노란불까지는 괜찮습니다. 빨간불 뜨지 않아서 OK이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인터넷 창에 CSS 발리데이터 라고 검색해 주시면 여기 W3C CSS 발리데이션 서비스 페이지에 들어가서 파일 업로드 탭에 이번에는 저스트 쇼핑몰의 CSS 폴더 안에 있는 스타일 CSS를 열어서 검사합니다. 빨간불이 뜨면 안 되고요. 초록불 OK. 자, 이렇게 내가 혹시나 웹표준에 준하지 않는 마크업을 하진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시고 잘 풀었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류가 뜨는 걸 찾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가 실수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검사해 보겠습니다. CSS. 그러면 이렇게 262번째 줄에 btn에 잘못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오류가 뜨면 그 CSS에 들어가서 262번째 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바꿨었죠. 자, 이런 식으로 오류 확인해 가면서 내가 잘 만들었는지 잘 안 만들었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1형 저스트 쇼핑몰 끝났고요. 계속해서 다음에는 B-1형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